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강남 스타일에서 1300까지 왜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를 장악했는가란 제목의 호주 언론 더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실린 한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호주 언론에서 뜬금없이 한류 기사가 올라와 기사를 읽어보니 재작년 영국과 프랑스에서 열렸던 한류 전시회가 이번에는 호주 박물관에서 열리는 것 같습니다. 또 호주에서는 한국인과 호주인으로 결성된 힙합 그룹 1300이란 그룹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이 기사의 제목에 강남스타일부터 1300까지라고 해서 도대체 1300이 뭐지 했는데 읽다 보니 궁금증이 해소됐습니다. 기사가 길어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은 2012년 7월 15일에 변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남자 싸이가 우리 집단의 정신 속으로 말춤을 추며 에너지 넘치는 비트로 우리를 유혹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얘 섹시 레이디라는 표현을 과도하게 쓰도록 부추겼습니다. 물론 이 곡은 2010년대 초반 가장 바이럴된 곡 중 하나인 강남스타일이었습니다. 연말에는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10억 뷰를 돌파한 영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빌보드 핫100에 데뷔했고 세계의 기네스 세계 기록을 경신했으며 많은 할로윈 의상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거의 전부 한국어로 불린 이 곡이 K-팝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했다는 점입니다. 싸이가 모든 세상에 중독성 있는 노래를 발표한 이후 다른 한국 그룹들도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BTS는 역대 가장 많이 팔린 그룹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블랙핑크의 로제는 최근 글래미에서 올해 레코드 후보에 오른 최초의 K-팝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의 K-팝 데모넌터스는 12세 미만 아이들 거의 모두를 K-팝 메가팬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한류라는 중국어 용어의 한 요소일 뿐이며 코리안 웨이브를 의미합니다. 음악, 영화, 패션, 음식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대중문화가 불과 수십 년 만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징어 게임, 봉준호의 기생충, 한국 스킨케어, 불닭라면 모두 깊이 한국적이면서도 거의 보편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류는 단순히 한국 대중문화를 다른 나라에 심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호주에서는 1300 같은 한국 호주 힙합 그룹들이 한국어와 영어로 랩을 하며 현지 호주 스타일과 한국 대중문화를 엮어 자신들만의 한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골든에 맞춰 춤을 추거나 김치를 먹어본 적이 있지만 왜 이런 것들에 이렇게 끌리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곧 호주 국립박물관에서 열리는 전시회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원래 런던 빅토리아 앤 엘버트 박물관을 위해 로잘리 킴 박사가 기획한 한류 코리안 웨이브는 12월에 호주를 여행하며 이 문화현상의 역사와 호주에서 어떻게 재해석되고 있는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즐거운 면이 사실은 좀 더 어둡고 깊은 무언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길 원했습니다라고 킴은 말하며 전시회는 K-팝 아이돌 의상과 스튜디오 소품, 디지털 전시물, 인터랙티브 체험 등 약 200점의 물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합니다. 전시를 본 후 사람들이 새로운 한국 음악을 듣거나 새 영화를 보러 가면서 새로운 이해와 감상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류가 화려하고 멋져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격동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국립박물관 한류 전시의 큐레이터 케이트 모셸은 한국전쟁 종전으로 그 시작이 북부와 남부로 나뉘었다고 말합니다. 후자는 LG와 같은 재벌 기업들이 국가의 급속한 산업화를 도우면서 큰 경제적 변형을 겪었습니다. 1980년대 이르러 모셸은 한국이 민주화되었고 창작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한류는 검열법 폐지와 나라가 더 넓은 세상이 개방되면서 탄생했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창조 산업을 진정으로 지원하는 정부 정책과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있었습니다. 그 확산은 처음에는 주로 아시아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후반 인터넷이 등장하자 한국은 신기술을 빠르게 활용해 대중문화를 더욱 널리 배포하며 자신들의 공간을 개척하려 했습니다. 김은 또한 한류의 성공을 밀레니얼 세대와 G세대 등 그 시대에 함께 자란 세대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는 일반적으로 더 문화적으로 포용적이고 다양하며 사회적 의식도 더 높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즉 한쪽에는 새로운 것을 기원하는 관객, 다른 한쪽에는 한국 제작, 그리고 이 중간 지점, 즉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대중문화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는 속도와 규모로 폭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술이 있다는 뜻입니다. 소셜미디어가 등장하면서 한류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기문 초기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서 팬들이 해외 시청자들에게 K-팝 가사와 드라마 대사를 번역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후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이 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채팅에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한국 웹툰만을 위한 웹 플랫폼과 K-팝 아이돌들이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든 소셜 플랫폼도 개발했습니다. 한국은 아주 일찍부터 자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즐겼습니다. 가상꽃을 사거나 자신을 아바타로 만들거나 가상방에서 친구를 만나 여행 중 최신 사진을 공유하면서 K-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일어났습니다. 서구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등장하기 훨씬 전이었죠라고 김은 말합니다. 하지만 한류는 유튜브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모습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강남스타일 시절부터 이 비디오 플랫폼은 K-팝과 관련된 모든 것을 위한 대표적인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의무 군 복무를 마치고 재결합한 BTS는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에서 20억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K-팝은 아니지만 한국 애니메이션사 핑크퐁이 만든 반복적인 어린이송 베이비 샤크는 무려 164억 뷰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모쉘은 한국 영화, TV, 특히 K-드라마가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관객층을 확보했다고 말합니다. 넷플릭스에는 이제 K-드라마 전용 섹션이 생겼으며 오징어 게임과 같은 인기 작품들이 영어 스핀오프를 낳았고, 애플TV의 인기 파친구 시리즈는 비한국인 시청자들도 원작을 접하게 하여 한류 지식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물론 한류에 대한 논의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초로 비영어권 영화인 기생충이 빠질 수 없습니다. 2019년 전 세계적으로 2억 5,3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으며 팬들은 봉준호의 다른 작품들이나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 연상호의 부산행 등을 포함한 한국 영화들을 더 깊이 탐구하도록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019년 한국영화위원회는 영화 개발에 1,000억 원을 배정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32% 증가한 수치입니다. 우리는 주로 서구 할리우드에서 온 문화운동과 미국이나 영국에서 온 특정 음악 장르가 있었습니다. 한류는 그 점을 완전히 뒤집고 도전했다고 모쉘은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권에 그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플랫폼으로 전달되고 공유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한류의 본질인 진정한 스토리텔링이 항상 관객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8개 1300의 한국계 호주 래퍼 고요는 자신이 볼 수 있었던 유일한 한국 텔레비전이 SBS나 오래된 DVD였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한국 대중문화에 접근하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결국 호주는 세계에서 7번째로 큰 한국인 디아스포라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있다고 합니다. 한류는 확실히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는 한국 문화의 면들도 있습니다. 즉 일상적인 평범한 한국인이나 한국계 호주인들이 만드는 문화들입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K-팝을 통해 한국을 아는 건 좋지만 한국에는 파란 머리에 스키니진을 입은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1300은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들은 한류를 재해석해 한국과 대중문화적 참조와 힙합 비트 그리고 전형적인 호주 문화를 결합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K-팝이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이상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건 스펙트럼의 한 끝일 뿐이고 그 사이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고요가 말합니다. 모실은 한류 전시가 앤드루 언디리의 공포 시리즈 나이트 블루모스와 빅토리아 지역에서 아늑한 한국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한국 출신 셰프 채 등 한류가 호주 문화와 융합되는 다른 방식을 조명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훨씬 더 분화된 한류의 새로운 단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의 맥락에서 재믹스되고 디아스포라 공동체에 의해 재구성되고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이것은 문화적 변화의 순간이며 우리가 본 이야기들의 진정한 다양성입니다. 한류 코리안 웨이브는 2025년 12월 12일부터 2026년 5월 10일까지 호주 국립박물관에서 전시됩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영국에서 시작된 한류 전시회가 이제는 호주까지 열리게 되어 흥미롭습니다. 강남스타일로 시작된 영어권 한류는 이제 확실하게 영어권에 정착하는 듯 이 한류 칼럼으로 호주에 부는 한류 열풍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